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같이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가 바람난 남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차라리 잘난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저러면 내가 이해가 간다. 근데 어떤 놈인지 봤더니 뭐 하나 가진 거 없고 뭐 배 나온 배불뚝이에다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왜소하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놈이던데 그런 놈한테 왜 미쳐가지고 저렇게 날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잘난 놈이면 내가 잘난 놈이랑 살으라고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저런 이상한 놈한테 홀려서 저런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상간남 박사를 가봤더니 상간남이 나보다 키도 작고 삐쩍 마른 데다가 얼굴도 짜글짜글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더라. 소갈머리도 없더라. 대머리더라. 그런데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물고 불고 하면서 맨날 뭐들 쳐다니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활비도 1,000만 원씩 주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처가에 생활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내가 처가에도 엄청 잘하고 애들한테도 되게 잘했다. 그런데 와이프가 바람난 놈을 뒤를 캐보니까 이 새끼는 뭐 가진 거 하나 없는 월세방 사는 놈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차도 없어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 사준 외제차를 그 남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이 와이프가 지 돈으로 모텔비를 결제해가면서 그 남자랑 그러고 다녔더라. 너무 열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와이프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쫄라가지고 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40평대를 무리해서 사가지고 가구며 가전이며 싹 바꿔주고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집을 사줬는데 와이프가 집에 안 붙어 있고 상간남 그 좁아 터진 오피스텔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에서 맨날 섹스하고 오히려 이 집에서 내가 준 생활비로 반찬을 해가지고 그놈을 갖다 쳐 먹이고 했더라. 그게 너무 열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보다 조목조목 따져도 나보다 나은 점이 1도 없는 새끼인데 와이프가 뭐가 좋아서 저럴까. 그리고 맨날 저러고 섹스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섹스구나. 나랑 하는 것보다 저놈이랑 하는 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원인이 섹스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서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여자들은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간남들은 특히나 유부녀 꼬시려는 이 상간남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예쁘게 여자 마음에 쏙 들게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가진 게 없잖아.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변변치 않으니까 외모도 딸리니까 여자한테 막 입으로 이렇게 잘해주고요. 공감이 특히나 상간자들에게는 여자 꼬시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대화. 와이프가 우리 남편은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에 결혼해서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없고 늘 음식물 쓰레기, 뭐 재활용 쓰레기 다른 남자들은 다 버려주던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내가 다 했어. 막 이렇게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상간남이 아이고 우리 영희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내가 영희랑 살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귀여운 여자랑 살면서 고마운 것도 모르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요. 진짜 그 남자가 나한테 뭐 생활비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 대신 버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존감이 낮은 여자일수록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다는 그 사람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 좋아하네? 막 이렇게 돼요. 그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랑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고 아줌마 아저씨들끼리 사실 바람이 나면 당연히 이제 몸이 가게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남편이랑 성욕도 많지 않고 섹스도 별로 안 즐기던 여자들이 또 그 새 남자랑은 엄청나게 해대는 거예요. 남편이랑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야한 속옷, 뭐 갈라지는 속옷, 뭐 뚫린 속옷 이런 거 입어가면서 그남이랑은 그러고 다니는 거에 남편분들이 되게 분노를 하시죠. 남편이 한번 하자 그러면 뭐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막 각방쓰자 그러고 연병을 떨더니 상간남한테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더라는 거야 아마. 그거에서 되게 분노를 많이 느끼십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나한테는 또 임신하면 셋째 생기면 어쩌냐면서 콘돔을 써라 정관수술을 해라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니
상간남한테는 콘돔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지가 피임약을 먹고 있더라. 이렇게 피임약 먹을 거였으면 남편이랑 할 때도 먹었어야지. 바람이 나니까 오히려 지가 즐기려고 피임약을 먹으면서 남자한테 콘돔 쓰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거를 증거를 통해서 다 알게 되니까 남편분들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과연 이게 회복이 될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이 왜 이상형이 처음 보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아요. 마치 이렇게 모태솔로였다가 남자를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결혼 생활 동안에 딴 남자 안 만나다가 늘 남편이랑만 하다가 새 남자랑 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새롭고 도파민이 뿜뿜하고 막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 남자한테 빠져들고 처음엔 정서적인 걸로 시작했다가 육체적인 걸로 흘러가가지고 아주 그 섹스에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불륜 관계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섹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의무도 있고 뭐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막 이 애를 키우면서 뭐 시댁 문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남편이랑은 이렇게 오롯이 나라는 사람 쟤라는 남자 이렇게 1대1의 관계가 되지가 않잖아요. 너무 여러 사람이 얽히고 설켜 있고 뭐 돈 문제니 무슨 문제니 뭐 집안일을 나눠서 한 해 만에 별의별 문제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와이프들이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애 키우는 식모 취급하는 것 같다. 그냥 나를 그렇게 사람으로 사랑해주지도 않으면서 여자로 사랑해주지도 않으면서 지 욕구 풀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들이대는 것 같다. 막 이런 불만이 있다가 새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섹스도 해보고 하니까 어머 너무 새로운 거야.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내가 잊고 있던 나의 본 모습을 찾은 것처럼 막 그렇게 돼서 이 남자에게 점점 더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간남과 즐기다 보면 이제 이 가정 생활은 점점 더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런 설렘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간남과 즐기는 이 밀회를 정말 생활의 활력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돌파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저놈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외모도 너무 별로고 돈도 없고 한데 왜 저놈이랑 저러고 있나.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막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막 사랑하게 되면은 지들 딴에는 사랑이잖아요. 지들 딴에는 연애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머리가 벗겨졌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건 나이가 많건 뭐 이 사람이 심지어 유부남이건 간에 그런 거는 단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귀여워 보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벌고 빚도 많고 찌질하고 막 월세방 살아. 그러면은 그게 한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유부남이니까 내가 저 사람 가정 지켜줘야지. 우리 조심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나자. 우리 뭐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각자 결혼하고 우리들이 같이 살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어쨌든 남편이 아내에게 채워주지 못한 거를 상간남이 채워주면 거기에 홀랑 빠져서 저러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은 정서적인 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정서적인 면을 이제 와이프를 채워주면 와이프가 돌아올 거 아니냐. 내가 와이프를 여자로 봐주고 예뻐해주고 내가 섹스도 더 정성스럽게 해주고 하면 이 여자가 돌아올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와이프가 나는 그동안에 애만 키우고 당신 내조만 했지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공허해 막 이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막 재산도 돌려주고 뭐 차도 새로 사주고 막 이러는 남편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남편이 아내를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근데 그것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간남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이 여자가 조그만 결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결핍을 크게 느끼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지금처럼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려니 하고선 살 수가 있을 여자였는데 상간남이 등장해서 이 여자한테 사탕 발리면서 이 여자를 정서적인 면을 채워주면서 꼬셔내는 바람에 이 여자가 가진 불만이 점점 커지고 지구적이 지긋지긋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을 하려면 상간남을 떼내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고 그것이 급선무인 거지. 내가 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뭐 정성스럽게 대하고 여자로 사랑해주고 뭐 재산을 돌려주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시면 하는데 뭐 대화를 하고 싶다? 대화하세요. 그런데 대화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간남을 쳐내고 상간남 소송도 하고 상간남 박살도 내고 하면서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해야지. 상간남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빌고 막 이래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노선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저 새끼 쳐내면 가정이 회복된다. 요렇게 딱 무식하게 그냥 차라리 기준을 딱 잡으시고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와이프랑 사실 대화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해. 그러니까 상간남 쳐내는 데만 집중하시면 와이프는 돌아온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초조해하고 이 와이프가 튕겨나가면 어떡하나, 이 와이프가 집 나가면 어떡하지, 나한테 왜 이혼을 자꾸 하자 그러지 하면서 막 이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와이프가 그 부분을 더 파고들면서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나를 병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혼을 두려워한다는 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를 오히려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심리전인 거고 그런 게 바람난 와이프를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나 뭐거나 카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